자, 그 게시판에 올라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13장 376쪽과 377쪽에 걸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보통 포인터의 자료형과 포인터의 자료형, 그다음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의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 포인터는 아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인터의 자료형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의 자료형과 다른 의미예요. 자, 일단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의 자료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아니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 자, 놈이 좀 그런가요? 그러면 것의 자료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티저 포인터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티저형 변수 하나 선언했을 때 a가 4바이트가 잡혀요. 그렇죠? a가 1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103번지까지 잡히는데 p도 당연히 4바이트가 잡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둘 다 초기화하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p에다가 a의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요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0. 자, 이렇게 들어가면 포인터가 변수예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 경우에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둘이. 그래서 P가 A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화살표로 쉽게 표현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코드 3개를 수행을 하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때 P가 A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P가 A를 가리키는 건데 A는 값이 아니거든요. A는 변수죠. 그렇죠? 변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쓰여요. 값으로도 쓰이고 공간으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통 rvalue라고 하고 이거를 lvalu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수는 값으로 쓰일 때도 있고 공간으로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P가 A의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A를 가리킨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P를 가지고 별 P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A인 거지 A의 값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대입연산자 왼쪽에 놓으면은 P가 가리키는 것, 즉 A의 공간을 쓰는 얘기예요. 공간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별 연산자를 포인터가 가리키는, 즉 P가 가리키는 놈의 값을 구해주는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식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값이 대입연산자 왼쪽에 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P가 가리키는 놈의 공간을 쓰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응용 포인터 가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대충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포인터를 정확하게 알고 쓰려면 이해하고 쓰려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의 자료형이 아니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 즉 포인터 이 경우에 P가 가리키는 놈 A의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뜻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혹시 너무 쉽게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 응용 포인터 가서 마구 헷갈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 또 것의 자료형과 자 포인터의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의 자료형은 이제 A의 자료형이라는 얘기고 포인터의 자료형은 뭐냐? 포인터의 자료형은 자, 이 P는
A를 가리키고 있고 A의 형태는 인티저형이에요. 그쵸? 인티저형. 그러면 P의 형태가 인티저형입니까? P도 변수고 A도 변수라서 모든 변수는 형태가 있어요. A 형태는 인티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P도 변수인데 공간,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서 형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P의 형태는 뭐냐? P 형태를 int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포인터가 아니에요. 그건 인티저 변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P 포인터 변수 이거 자체의 형태를 포인터의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기 있는 포인터의 자료형. 자, 따라서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포인터의 자료형과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의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A의 형태와 int와 P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면 P도 인티저형이 돼야 되고 A도 인티저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P는 더 이상 포인터가 아니에요. P도 그냥 인티저형이고 A도 인티저형. 포인터를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티저형 변수 선언을 해서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P에다가 A의 주소 집어넣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얘는 P는 형태가 인티저형이 아니다. 즉 포인터의 자료형은 별도로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형을 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변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변수. 상수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어떤 자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수를 이렇게 10을 쓰잖아요. 그럼 사이즈 오브 하면 4바이트 나오죠. 아주 큰 값, 50억 정도 되는 그런 값을 우리가 상수를 썼다고 합시다. 그게 4바이트일까요? 사이즈에 보면 8바이트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두 개의 형태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크기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일 뿐이에요. 어떤 형태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정수는 인티저형이다. 보통 인티저형에다 넣어서 쓰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수가 뭐 인티저형 변수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쇼트형에 넣을 수도 있고 캐릭터형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정확하게 변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해서 자료형을 어떤 변수에 대해서 자료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쉬워요. 자,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선언을 통해서 만들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 이제 선언문이니까는 문장 종결자고. 이건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에서 뭐를 빼면 이게 이름이죠. 이 이름을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변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료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인티저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블 B 이렇게 있어요. B의 형태가 뭡니까? 이 이름이잖아요. B가. 그거 빼면 얘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티저 포인터 P 있다고 합시다. 이거 변수 선언하는 거죠. 메모리 공간 잡히는 겁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공간 잡히는 엄연한 변수예요. 이 변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뭔지 모르면 형태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 별 P가 이름입니까? P가 이름입니까? P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P가 이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나서 별 P 이렇게 P를 사용할 때 별 P 이렇게 쓰지 않아요. 별 P를 쓰는 거는 P가 가리키는 놈을 쓸 때 별을 붙이는 거죠. P 자신을 쓸 때는 이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변수니까. 그래서 이름이 P예요. P에다가 뭐의 주소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P를 출력할 수도 있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주소 연산할 때. 자, 그래서 P가 이름인데 이 변수를 선언하는 거에서 이름인 P를 빼면은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그 변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트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어떤 형이라고 합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포인터는 응용 자료형이에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 사용자가 만들어내면 뭐 만들어내는 대로 무수히 많은 자료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조체도 그렇고, 그렇죠? 배열형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인티저 별형이다. 이렇게 그냥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티저 별형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중 포인터를 배우면은 뭐 이렇게 선언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pp가 이름이니까 이걸 빼면은 이 pp 형태는 인티저 별별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잖아요. 그죠? 이게 p의 형태다. 인티저 별형이다. 인티저형이 아니에요. 인티저 별형이다. 그래서 뭐 이거 인티저 별별형, 인티저 별형, 뭐 인티저 4개짜리 배열형, 배열 포인터형, 뭐 함수 포인터형, 이렇게 굉장히 무수히 많은 포인터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포인터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포인터형. 그죠? 근데 다 포인터형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 서로 다 다른 자료형이에요. 엄연히. 자, 그래서 P의 형태는 뭐다? 인티저 별형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돌아가서 이제 P가 A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에서 자, A 형태는 뭡니까? 인티저형. P가 가리키는 놈, 것의 형태는 인티저형. P의 형태는 인티저 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형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됐으면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보통 포인터의 자료형과 포인터의 자료형, P의 자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의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그 문장에서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즉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과 그렇죠?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 이 별 앞에 있는 이걸 우리가 P가 가리키는 자료형이라고 하잖아요. P가 가리키는 자료형과 실제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놈의 변수의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A가 더블형 변수다 그러면 인트가 아니고 더블로 바뀌어야 돼요. 별은 그대로 있고 A가 캐릭터형이다 그러면 얘가 캐릭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즉 별 앞에 있는, 자, 이 별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P가 가리키는 놈의 자료형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인터 선언할 때는 그 포인터가 어떠한 자료형을 가리키도록 할 건지, 즉 어떠한 자료형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건지 그거를 꼭 맞춰서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해당 주소값부터 몇 바이트까지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올바른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좀 지울까요? 자, 여기 보시면 P가 A라고 하는 변수에 뭘 저장하고 있어요? 주소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A가 몇 바이트입니까? 크기가 4바이트예요. 그렇죠? 4바이트고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4바이트.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메모리에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바이트가 100번지고 여기 두 번째 바이트는 이게 100번지라면 이건 101번지가 돼요. 여기는 102번지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103번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W형이면 100번지부터 107번지까지 8바이트 공간이 잡힐 겁니다. 연속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A에 대해서 주소 연산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항상 뭐만 구해주냐면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는 그걸 저장했을 경우에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0이라는 값뿐인 거고, 그죠? 100이라는 값일 뿐이고,
그 뒤에 몇 바이트 공간이 할당돼 있고, 그죠? 그게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거를 P가 모른다면 이거는 P를 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바이트 주소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블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지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지 그죠?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100번지로 가서 실제 가리키는 놈을 사용을 할 때 그 공간을 쓸 수도 있고 값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치로 시작 위치로 가서 만약에 공간을 쓴다면 A가 인티저인 경우에는 4바이트를 공간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더블형이라면 8바이트 공간을 사용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크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 크기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내가 사용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내가 만약에 10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32비트 4바이트니까 이진수로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더블형이었다고 합시다. A가. 그럼 8바이트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10.0을 집어넣었다면은 인티저형 변수에 들어가 있는 정수 10하고 전혀 다른 비트로 들어갑니다. IEEE 754 표준의 더블 포맷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비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티저형 변수와 더블형 변수는 크기도 다르고 값을 저장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P가 단지 그 첫 번째 바이트 주소값만 저장하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P를 통해서 가리키는 대상을 사용을 할 때 그 시작 위치로 가가지고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야 될지 또 그 읽은 데이터 비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포인터를 선언을 할 때는 이 포인트에 집어넣을 주소값이 어떤 자료형의 주소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 꼭 이렇게. 그럼 컴파일러는 이렇게 포인터가 선언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P에 나중에 저장될 주소값은 인티저형, 그렇죠?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에다 이걸 집어넣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P에다 별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번지로 가서 몇 바이트를 읽어요? 4바이트를 읽고 왜 여기에 있는 이 인트를 확인을 해가지고 인트겠구나, 인트 시작 주소겠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4바이트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있는 비트열들은 정수를 해석하고, 그죠? 자, 그것들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대입연산자 왼쪽에 서서 LVLU 쓴다면 10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4바이트 공간에 집어넣고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진수로.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정수, 이진수 정수를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 별 P 더하기 20 이렇게 연산을 한다. 그러면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100이잖아요. 그럼 100번지로 가요. 100번지로 가서 몇 바이트 그 공간의 데이터를 읽어요? 그러니까 어제 데이터 읽어갖고 와가지고 20이랑 연산해야 되니까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렇죠? 여기 인트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리고 그 4바이트에 있는 비트를 어떻게 해석해요? 이진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포인터 선언할 때 앞에다가 자료형을 이렇게 반드시 어떤 자료형? P가 가리키는 놈의 자료형이에요. 그걸 명시해줘야 되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 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가서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될지 그 크기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How?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왜? 정수와 실수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두 개를, 즉 크기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모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줄은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다. 보통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과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는 놈의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 포인터의 자료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트는.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값부터 몇 바이트까지 저장되어 있는지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야 올바른 값이나 올바르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만 존재한다면 같은 크기의 자료용을 쓰면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나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죠?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되는지 크기만 같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자료형은 크기와 함께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존재한다면 가정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고려해 볼 만한데 이 가정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77조 주 1번에서 7N과 15의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는 곳에서 해당 궁금증이 생겼다. 여기 주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반환값의 자료형은 반환값을 저장할 포인터의 자료형과 같아야 합니다. 자, 이것도 또 좀 어려운데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렇죠? 포인터 개념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반환값의 자료형은 지금 이 질문하신 376, 377쪽에 있는 376쪽에 있는 코드가 뭐냐면 주소를 반환한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인티저 이렇게 돼 있어요. sum. 두 개의 정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스태틱에다, 그죠? 근데 스태틱에 집어넣어야 주소를 반환하는 경우에 static int res다. res에다가 a와 b를 더하고, 그죠? return 이렇게 res의 주소를 반환. 이런 코드거든요. sum이. 근데 여기서 이 sum이 이름이고 함수의 이름이고 얘가 뭐예요? 매개 변수의 개수 순서 형태죠.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자, 요거 매개 변수의 개수 순서 형태가 있고 요 앞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름 앞에 있는 것도 별을 포함해서 이게 반환값의 형태예요. 그죠? 반환값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형태. 그래서 얘가 인트면 인티저형이 되는 거고 반환값의 형태. 이 반환값의 형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함수가 나중에 반환을 할 때 저장할 값을 어디다 보관해요? 함수를 호출한 그 자리에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임시 공간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임시 공간의 형태가 인티저 포인터형이라는 얘기죠. 이제 알겠죠? 포인터형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시다. 자 이건 뭐예요? P의 형태가 인티저 별형인 거죠?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함수의 반환값 형태가 인티저 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호출한 곳에다가 임시 공간으로 포인터형을 만들 것이고, 그렇죠? 그 포인터형이 인티저 별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거기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임시 공간에 인티저 변수의 주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 RS가 인티저 변수니까 그 주소를 반환하는 게 딱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환값의 자료형은 이 자료형은 반환값을 저장할 포인터의 자료형과 같다. 그렇죠? 자, 이 임시 공간의 형태가 인티저 별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sum 이렇게 호출해 가지고 10하고 20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호출한 이 자리에 뭐가 돌아와요? 10과 20을 저장한 res 변수의 주소가 돌아올 것이고 그게 만약에 100번째였다. 그죠? 그러면 이 임시 공간 sum을 호출한 이 자리에 인티저 별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티저 별형 포인터의 주소를 인티저 별형 포인터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어디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당연히 인티저 포인터 변수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P의 형태는 인티저 별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수의 반환값의 형태와 그 반환값을 이 반환값 주소값을 저장할 포인터 P의 형태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같아야 된다는 곳에서
글쎄요, 이거랑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뭐 연결이 되긴 하지만, 15행의 작용이 같아야 된다는 곳에서 해당 궁금증이 생겼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찌됐든 글을 쓰면서 7행을 4바이트에 해당하는 실수 자료형 플로트로도 바꾸보니 30엔 20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0이 나오던데요. 제가 이거를 직접 그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롱형으로 이렇게 바꿨죠. 요 얘기죠. 롱형 인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정수합 30 뭡니까?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그쵸, 그쵸. 롱형은 네,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롱형. 롱형은 이제 둘 다 인티정이니까, 그러니까 정수형이니까,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같은 거죠. 롱형인 경우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결과가 같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롱형과 인티정이 지금 사용한 컴파일러에서 4바이트로 같지만 이게 예전에 16비트 컴퓨터 시절 도스 시절에서 그 도스 운영체제상에서 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터보시 같은 걸 썼거든요. 그 터보시에서는 인티정을 쓰면 얘가 2바이트예요. 롱형을 쓰면 4바이트가 돼요. 인티정이 너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좀 큰 범위 값을 저장할 때 롱형을 썼었는데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코드를 만약에 그 컴파일러에서 얼마든지 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료형을 크기가 같다고 해서 다른 자료형을 마구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정수형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는 결과는 같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플로트로도 크기가 같으니까 한번 플로트도 해보자. 플로트가 4바이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합이 30이 한 20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해보니까 0이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플로트하고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게 두 정수의 합에서 0이 나왔죠. 그쵸? 여기 두 정수의 합 0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다를 수는 있어요. 컴파일러마다 자 이게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0이 나온 이유는 이게 보통 이 함수에 printf 함수에 RESP 가리키는 놈 하면은 실제로 여기 그 RES 있잖아요. 여기 썸이 반환하는 그 주소 값을 가지고 가리키는 대상을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출력을 할 때 이게 RESP가 플로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다 별 붙이게 되면 실제로 RES에 뭐가 들어가 있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로 해석할까요? 실수로 해석을 하겠죠. 플로트를 표현하는 방법 IEEE 754 표준에 싱글 포맷에 따라 비트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넘겨줄 때는 이 printf가 실수를 처리할 때 무조건 다 더블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블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스택에. 그러면 그거를 앞에 4바이트, 뒤에 4바이트 잘라서 뒤에 거부터 먼저 끄집어서 출력하기 때문에 0이 나와요. 이거 실제로 그 IEEE 754 표준의 그 표기 방법대로 표현 방법대로 비트들을 계산해 가지고 표현하면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컴파일러에서 20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printf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원래 그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한 건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실제 구현은 컴파일러마다 즉 라이브러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서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별 RESP 하면 이게 실수 값인데 그걸 %LF로 출력을 해줘야지 %D로 출력을 했다. 이 얘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쓸데없는 질문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호기심에 프린트f 함수의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고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건 말리지 않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특히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그렇게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만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실행한 코드, 예외적으로 플로트로 썸이 반환하는 값에다 별을 붙였어요. 주소값을 반환하니까는 그 주소값 위치에 있는 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수잖아요. 정수인데 이거를 플로트로 형 변환해가지고 %d로 찍었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하신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 포인터의 의미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관련해서 제가 좀 개념적인 얘기라서 설명을 좀 오래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